진아의 라이프살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파친코 TV 드라마 보고 계시나요? 에피소드 1부터 4까지 모두 다 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에피소드 5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3월 25일 날 처음 이제 공개가 되면서 3개가 한 번에 방영이 됐는데요. 일주일 만에 OTT 콘텐츠 중 종합 1위를 했고요. 또 평론가들의 로튼 토마토가 98%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평론가들한테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죠. 제가 기자가 이렇게 읽어보니 드라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 이 부분이 달라서 뭔가가 너무 똑같아서 어쨌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흥미로웠던 포인트를 6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6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책과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그 캐릭터의 차이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이 드라마의 전개예요. 이 전개가 과거와 현재가 계속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선자의 그 노년 버전, 그러니까 윤여정님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이 책을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부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선자부터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보니 오히려 현재의 선자가 먼저 나오고 그 선자가 뭔가 기억을 회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과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원작에서는 파트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국문본 한국 걸로 보시면은 그거는 파트가 2개인데 사실 원작인 이 원서에서는 파트가 3개예요. 사실상 저는 책을 읽었을 때 솔로몬을 맞이한 게 거의 다 읽었을 때 이 뒤쯤 가서 솔로몬을 맞이했었던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제일 먼저 솔로몬을 보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제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오버랩 됐다고 했지만 현재라고 해도 지금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원작에서는 80년대 정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어쨌든 정말 21세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또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건데요. 솔로몬의 비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민진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셨을 때 솔로몬이 주인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쓰려면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선자의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도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지만 앞에 나왔었어요. 또 이거는 솔로몬을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솔로몬이 그 미국 회사 시플리에서 그 도쿄의 그 자이니치 할머니의 땅을 매입하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프로모션 되고 싶은데 너는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니네들이 못하고 있는 그 딜을 그 할머니의 땅을 매입을 해서 너희들이 거기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면 나한테 부사장 타이틀을 줘라. 뭐 연봉을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뛰어드는 것 같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에피소드 1부터 4까지 쭉 이 전개를 끌어내는 그런 포인트가 될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얘기는 뒤에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자이니치 할머니 땅 매입 이야기는 진짜 일부였거든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 이후로 솔로몬의 인생이 바뀌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이 되게 그냥 일부였는데 이게 이렇게 1부터 4까지 끌고 나가는 무슨 주춧돌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묘사가 된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작에서는 사실 솔로몬이 그 프로젝트를 원해서 한 건 아닌 거예요. 그 미국의 회사에서
솔로몬이 자이니친 것도 알고 또 파친코 보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드라마에서는 할머니가 결국 그 딜에다가 이제 마지막 서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할머니가 그 땅을 팝니다. 그런 부분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전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랑 또 선자랑 그렇게 만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와 또 만나서 그렇게 같이 옛날 얘기를 하고 선자 할머니가 막 울고 선자 할머니가 자기 또 뭐 한국에 가야겠다는 막 그 결심도 하시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사건을 끌고 감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고 또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한테 너 같으면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으로 맺힌 사람이 이걸 안 하겠다면 너 말릴 거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로 그 솔로몬이 이해하는 그 부분이 묘사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전개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선자 아버지의 비중입니다. 선자의 아버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왜냐면 이 600쪽에 다다르는 이 책에서 선자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이 드라마가 8부작인데 여기서 에피소드 1을 전체를 다 나오신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훈이죠. 아버지 이름은 훈이의 이렇게 묘사가 나왔었는데 그 묘사들을 보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선한 아버지와 항상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 그 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한 사람의 그 성장 스토리 같다는 느낌을 여기에서 그 세팅을 해준 것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이삭과 우동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왜 그 아이를 이제 딴 사람한테 주지 못하냐고 예를 들어 입양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해보는 거를 생각해 본 적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자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사실 이 책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뭐 아이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럼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선자가 자기 아버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무도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있지 않냐. 나의 존재와 나의 아이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 해도 나는 이 아이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그 씬에서 진하게 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민호가 묘사한 고한수. 제가 애플 TV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책을 읽었을 때도 고한수 역을 이민호 씨가 캐스팅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고한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되게 미스테리한 하면서도 또 되게 단순하기도 한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했고 또 좀 더 이민호 씨보다 다부지고 좀 그런 좀 약간 더 되게 남성미 폭발, 막 야수미 약간 이런 것. 근데 그거에 비해 이제 이민호 씨는 워낙 키도 되게 크시고 호리호리하시고 또 눈이 되게 맑은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실까 했는데 와 드라마에서 보니까 눈빛도 엄청 예사롭지 않으시고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 고한수는 옷을 잘 입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묘사는 돼 있어요. 한수's western style suit was elegant and well cared for. 정장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렸는데 이게 엘레강트하고 잘 관리된 것 같았다. His legs were not very long, but he was not short either. 다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는 않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민호 씨는 다리가 굉장히 길죠. 네. 억수룩입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책에서는 제주 사람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거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대화 중에 은연 중에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도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묘사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나왔었죠. His father, who had drunk all his earnings, had never blamed himself for being unable to support them and had been hard on his son, who was keeping them alive through foraging, hunting, and petty theft.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번 거를 다 술 먹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번 걸로 아이와 자기를 부양을 못하는 거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never blamed himself.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되고 had been hard on his son, was keeping them alive, foraging, 수렵 채집, 그래서 이렇게 버섯도 잘 캐고 이러는 거겠죠. hunting, 사냥도 하고 또 petty theft, 훔치는 것도 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자기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린애가 그런 걸 다 도맡아 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의 캐릭터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자가 그 결혼 얘기했을 때, 임신을 해서 결혼 얘기를 했을 때 또 선자한테 한 말들은 솔직히 책보다는 드라마에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책에서도 조금 네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결혼하려고 한 거냐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조금 더 막 내 피를 누가 그러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못되게 표현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고환수의 그 사고 안에서는 아마 선자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책에서 나왔을 때도 이 고환수가 선자의 엄마의 나이라 34살이다라고 얘기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자 17 이러니까요. 애같이 봤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환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삶을 준다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안 하는 거를 되게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이 될 것 같다고 봐요. 그리고 5번째, 책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캐릭터나 스토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피소드 4가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를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울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한국 여자 가수가 나와요. 그 선자가 이제 이삭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의 오사카로 가는 그 배에서 만나게 되는 여자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 가수였던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일본인 되게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표정을 딱 보면 그냥 그렇게 농락당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근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되게 영어로 된 가곡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한국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그 한이 맺힌 그런 한국 노래를 부르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선자도 그 음악을 듣고 또 그 배 안에서 일본으로 돈 벌러 가던 그 젊은 한국인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 가수가 결국 자기 목숨을 거기서 끊거든요. 왜냐면 이제 끌려 나가야 돼서 이제 순사들이 오는데 딱 순사가 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내용도 책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되게 좋은 장면이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긴 한데 제가 이번에 영상 준비를 하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파친코 리뷰 K-드라마 American Style 해가지고 마이크 헤일이라는 분이 쓰신 기사인데요. 링크도 밑에 걸어 놓을게요. 이분이 그 뒤에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게 되게 할리우드 스타일 업리프트를 했다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되게 그 타이타닉 같다는 느낌을 얘기했는데 저 그 부분에서 되게 막 박수 칠 뻔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가는데 그렇게
긴 배거리는 아니긴 한데 그거에 막 안에 막 일본인들 막 뭐 안에서 막 무슨 파티하는 것 같이 가까운 그 한국 가수는 막 노래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할리우드제이션이라고 해서 할리우드화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갔고 또 강하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엔 항상 좋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에피소드 1에서 보시면 선자의 아버지 훈이한테 일본 순사 2명이 와서 막 이제 추궁을 해요. 하숙집에 하숙하던 남자 중에 한 명이 그 순사를 해치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애기 선자가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걸 누군가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망을 갔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궁하러 왔는데 한 명은 진짜 정말 잡아갈 것 같고 막 너무 불안했어요. 그랬는데 한 명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조금 더 나이스한 그런 순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선자가 그 일본인 중학생들한테 당할 뻔했을 때도 3명 중에 1명은 도움을 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솔직히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첫 번째 그 훈이의 집에 찾아왔던 그 내용은 아예 없었고요. 뒤에 부분에 그 3명이 나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선자의 딱 그 세팅은 맞아요. 왜냐면은 되게 중요한 씬이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고한수가 그 백마탄 왕자처럼 짜잔 하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씬은 책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걸로 묘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 꼭 나쁜 사람만 있지 않았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를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도 다른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도 그들만의 고충이 있고 또 그들 중에서도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작과 비교해서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공유해드렸어요. 나머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5부터 또 5, 6, 7, 8, 4개가 남았는데 또 이것도 보고서는 또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지면 이 원작과 비교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어지면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